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좋은 상 주셔가지고 나들이 한번 갔다 왔어요. 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뛰었던 적이 처음이었는데 이게 진짜 키움의 야구구나. 어떻게 해서든 좀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공 하나. 제일 저한테는 제일 후회가 되는 그 공 하나예요. 안녕하십니까. 키움 히어로즈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딱 한국 시리즈 끝나자마자 바로 키움에 연락을 해서 뵙고 싶다고 했는데 네, 휴가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시합을 너무 많이 뛰다 많이, 보니까 그쵸. 네. 네, 조금 쉴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네, 이렇게 또 사복 입고 인터뷰하는 건 되게 오랜만이시죠? 처음인 것 같아요. 사복 입고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뭐 이런 걸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시즌 끝나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계속 쉬었어요. 올 한 해가 제가 제일 많이 경기를 뛰었던 해고 이닝도 제일 많이 뛰었던 해여가지고 무조건 쉬었어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조금 이제 행사하시고 시상식 참석하시고 원래 선수협 총회는 다 같이 하니까 네, 그거 네. 하고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좋은 상 주셔가지고 나들이 한번 갔다 왔어요. 나들이. 골든글러브는 이전에 후보에는 오른 적 있었어요. 양의지 선수랑 같이. 그쵸. 해서. 그때가 아마 제가 삼성에 있을 때 2014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이후로는 규정 이닝을 못 하고 그래가지고 간 적이 없었죠. 그 네. 이후에는. 네. 뭐 무대 올라가서 상을 받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언제 받아보고? 저는 프로에서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진짜요? 네, 제가 그 상을 받아본 거는 올해가 그 선수협에서 그 최고의 배터리 상하고 네, 페어플레이어 상 두 개가 프로야구 인생에서는 처음이었죠. 네.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이 이번에 시상식에서 참 많은 수상을 했어요. 네. 네, 최고의 배터리상 안우진 선수랑 같이 받았는데 네.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첫 번째로 시작한 상이었고 우진이 덕분에 받게 돼가지고 안우진 선수도 이지원 선수 덕분에 받게 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우진이가 이제 공을 던졌을 때 그냥 밑으로 살짝 보여줬을 뿐인데 뭐 우진이가 잘 던져줬고 잘 따라와줬고 뭐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우진이가 워낙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네. 같이 좀 빛났던 해였던 것 같아요. 안우진 선수랑 최고 배터리 상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3명만 정말 호흡이 좋았던 호흡이 삼성 시절부터. 아니요. 삼성 시절부터요. 네네. 정수영도 있었고 또 원삼영도 있었고 네. 엔데널쿠도 있었고 네. 피가로도 있었고 키움에 와서는 요키시, 재용이. 근데 저는 올해가 먼테를 제일 꼽고 싶은 게 가을 야구에서는 중간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를 약간 좀 바꾸는 해였던 것 같아서 먼테스 네,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도 많이 내려놓고 네. 자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해였던 것 같아서 우리 팀에서는 좀 지금 원태를 좀 꼽고 싶어요. 네. 사실 안우진 선수도 처음에 삼성에서 트레이드해서 왔을 때의 모습과 이번에 뭐 포스시즌 동안에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과는 많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는 네. 한 번 쳐봤어요. 한 번. 안타를 하나 치긴 했어요. 네. 제가 왔을 때 우진이는 워낙 공이 너무 좋았고 네. 자기가 1년 1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깨닫는 선수인 것 같아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다 깨우치고 워낙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서 매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차분해지고 안정감 있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게 포수 차이도 있어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포수랑 네. 저처럼 여러 가지 쓰는 포수랑은 이제 스타일이 좀 틀리기 때문에 항상 우진이한테 주문하는 게 천천히 해도 된다. 네. 비록 야수들은 힘들겠지만 투수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볼볼 던지고 하면은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네가 천천히 해서 그 공 하나로 잡을 수 있고 하면은 시합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천천히 해봤자 제일 힘든 건 저예요. 좋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다른 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배합을 하는 스타일이죠. 네. 제가 뭐 투수들한테 이런 질문도 좀 했었거든요. 왜 투 스트라이크 던진 다음에 바로 또 그 다음에 아웃을 잡을 수도 있는데 뭐 다른 공 하나 보여줘야지만 그 다음 유인기에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거는 상황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네. 근데 투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린 건데 변화구로 뭐 투 스트라이크를 잡았다면은 직구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고 투나싱에는 타자들의 공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차라리 하나를 아예 볼로 하이볼 던져서 현혹시켜 준다던가 뭐 이런 그 다음 공을 던지기 위해서 약간 좀 볼을 버리는 경향이 있죠.
네. 올 시즌 정말 풀타임으로 시즌을 치르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포스시즌 전 경기 다 딱 2번 백업 보수로 이제 교체가 됐던 상황이 있었지만 네. 거의 전 경기 다 뛰셨어요. 나중에 야구 인생에서도 이 2022년 한국 시리즈는 참 잊지 못하는 순간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가을 야구를 풀로 뛰어본 시즌이 한 번도 없어요. 삼성에서 이제 우승을 뭐 3번 했지만 네. 가병 선배님이 있었고 제 밑에 뭐 흥년이도 있었고 근데 올 시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뛰었던 적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더욱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몸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네, 너무 재밌어서 네, 저는 좀 즐겨서 일단 1차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 선발이 김광현 선수였고 네. 또 이재용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10회 연장에서 결국은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네. 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열세를 예상을 했고 체력적으로 지칠 거다라고 또 예상을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땠어요? 저도 한국 시리즈를 많이 해봤지만 한국 시리즈를 기다리면서 게임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거하고 그렇게 올라오는 거 차이는 있거든요. 네, 저희는 계속 경기 감각을 유지하면서 올라왔고 네. 저희 팀 내부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수들도 다 자신감이 넘쳤었고. 네. 정기 시즌의 전적은 완전히 거의 절반가량 네. SS가 완전 우세였단 말이에요. 경기전은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꼴등이 1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플랜을 짜느냐, 어떻게 이어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에러를 덜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안우진 선수가 정말 예상치 않은 물집이 터지면서 조기 강판이 됐어요. 그 상황이 좀 어땠나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공이 엄청 좋았었어요. 한 그렇죠. 3, 4회 정도까지는. 네. 저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공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물집 터지고 피가 나고 하더라고요. 안에다가 얘기를 했죠. 네. 좀 그렇다. 올라와라 해가지고. 한국 시리즈 1차전 가장 중요한 1차전을 잡아야지만 78% 이상의 우승 확률이 높은 그 상황에서 가장 믿었던 에이스의 물집이 이렇게 터지면서 피가 나는 건 포수 입장에서는 그때 어땠을까요? 우진이가 더 던져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던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던져가지고 시합이 넘어가는 바에는 어차피 저희도 좋은 투수들 있고 하니까 포수 입장으로 이제 게임의 이제 흐름 이런 걸 넓게 봤을 때는 빨리 이제 바꿔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조기 강판은 포수 입장에서도 이제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약간 좀 당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포수라는 입장은 또 아파도 아픈 티 내면 안 되고 그런 건 좀 안 하죠 되도록. 사실 그때 홍원기 감독 1차전에 그 마운드 운영을 보면은 약간 내일이 없는 야구 교체되는 그 카드마다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네. 포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근데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 경기 한 경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독님 입장이었어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1차전에서 이지영 선수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가장 게임을 좌지우지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10회까지 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한 거는 네. 양쪽 다 에라 때문에 다 그쵸, 그렇게 된 거예요. 실책이 많았죠. 저희가 이제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내성이 그 1차전은 생겼던 거죠, 저희 나름대로의. 타석에서도 되게 이지영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제 스타일은 워낙 뭐 홈런 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그때도 이제 첫 안타가 나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좀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운 좋게 좋은 코스로 이게 안타가 돼서 네. 그때부터 좀 저희 좀 팀이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타자 입장에서 선발 김강현이다. 그러면 어떤 걸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나요? 원래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노리고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시즌 때 광현이를 보면은 변화구를 많이 던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조금 젊은 김광현 때에 비해서 네, 그때 같은 경우면 직구 슬라이더로 이렇게 막 윽박 질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화구를 많이 던지고 직구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약간 이런 패턴을 올해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구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긴 했죠. 그게 또 좀 맞아 떨어졌고요. 네. 1차전 그렇게 연장 가서 이겼는데 2배 이상의 에너지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연장에서 이기는 거는 그냥 뭐 9이닝으로 끝나는 거랑은 약간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장에서 지고 이기고가 그 다음 시합의 승패가 엄청 좌지우지 하거든요. 첫 경기를 이기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대타 전병호 선수의 홈런은 이지영 선수한테 어떤 감동을 줬습니까?
그 감동이 진짜 뭐 말 못하죠. 근데 왜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홈런이었고 또 이게 진짜 키움의 야구구나.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힘이 있는 팀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2차전은 이제 폰트 선수였습니다. 폰트랑 플러 선수가 나왔는데 네. 폰트 선수한테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저희가 폰트한테 정규 시즌 때도 강하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고전을 했죠. 예상은 좀 하셨어요. 어렵게는 가겠다라고. 네, 어렵게는 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볼이라는 이 높은 존에 그것만 안 잡아주면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높은 코스를 이제 잡아주기 시작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갔죠, 저희가. 그 심판의 존을 딱 보면 이제 1회부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수 입장에서는 거기에 적응해서 사인을 내나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거기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죠. 더. 네. 존이 각 심판님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빨리 어떻게 체크해가지고 그쪽을 얼마만큼 더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플랜이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할 때부터 높은 공을 잡아주기 시작했을 때 저희 타자들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거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투수인데 네. 예, 그걸 잡아주면은 네. 이제 이쪽은 힘들어지는 거죠. 네. 9회 초 이제 서진영 선수 상대로 해서 투아웃 이후에 안타를 쳤는데 그때는 뭐 경기가 좀 많이 기울어지긴 했지만 좀 어떠셨어요? 뭐 어차피 진 경기는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그래도 쳤던 것 같아요. 네. 3차전은 요키시 선수랑 그다음에 오원석 선수였었어요. 네. 오원석 선수는 키움 상대로 평균 자책점이 8점대이더라고요. 네. 시작 전부터 기울어진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항상 변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야구는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3차전 넘어간 건 좀 많이 크지 않았어요. 8회 초에 완전 그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에라 예. 시작하면 최종 선수의 평범한 유격수 땅볼이 김희지 선수의 그 원바운드 송구가 깊게 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시작됐구나. 네네.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내려가고 이제 김동현 선수가 올라가고 또 라가스 선수가 트럼포가 나오면서 이제 8대2 패가 됐었습니다. 네. 에라가 누군가 먼저 시작되는 팀이 그 경기를 지긴 하더라고요. 가을 야구 그 큰 경기 때는. 그 결국은 실책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베테랑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실책이 나오고 그러면 뭔가 좀 선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조용히 있으시는 편인가요? 그닥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고 자기가 이거를 털고 일어나죠. 저희가 뭐 이제 피드백 같은 거는 주긴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선수한테 더 좀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요. 별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잘했다고 뭐 내일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안은희 선수 물집이 계속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언제 나올까 나올 수는 있을까 막 그랬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좀 어땠나요? 물집은 거의 저희가 뭐 1, 2차전하고 하루 쉬고 3, 4차전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5차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결국은 다시 또 1차전에 또 재대결이 벌어졌거든요. 1회부터 사실 안우진 선수가 156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물집이 잡혔다는 그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제 키움에 있으면서 멘탈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우진이에요. 굳이 내색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이 던지는 투수가 우진이어서 좀 걱정은 그다지 안 했어요. 정말 좋은 피칭 했어요. 정말. 김광현 선수는 오히려 중간에 내려갔지만 계속해서 마운드를 지켜줬는데 그럴 때 포수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편이에요? 워낙 잘 던지고 있으니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일단 김강민 선수의 3라운 아마 정말 뼈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시간 내내 키움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승기가 넘어갔는데 이건 되게 컸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그 공 하나. 저는 원래 워낙 투수하고 저하고 이제 호흡을 맞출 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선수들도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공을 던져보고 자기가 자신 있는 공을 던져야 배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런 큰 경기 제가 원태보다 더 많은 경기를 뛰긴 했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제 고집을 한번 부리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한테는 제일 후회가 되는 그 공 하나예요. 직구에 강민이 형이 살짝 늦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 사인낸 게 투나싱에 직구를 사인됐어요. 그 다음에 원태가 조금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고개를 흔들어서 그럼 그거보다 더 느린 걸 던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커브 사인을 냈었거든요. 근데 원태가 이제 그걸 또 흔들고 나서는 얘가 슬라이더를 던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바꿔주고 직구가 늦었을 때 슬라이더가 밀려 들어오면 무조건 큰 거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빠져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약간 밀려 들어와서 그렇게 맞아서 그 순간만큼은 제가 원태한테 그냥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따라와라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후회해요. 그 공 하나가. 타자가 그거를 타격을 해서 딱 소리가 났을 때 네. 넘어간다 생각하셨어요? 네, 맞는 순간 이미 넘어갔구나 했었어요.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좀 그러긴 했죠. 근데 저보다는 투수가 더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던진 공이 그렇게 됐으면 그렇죠. 데미지는 투수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원태가 엄청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후회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공 하나에 네. 결국은 우승이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SS는 완전히 분위기 탔고 키움 입장에서는 이게 여운이 되게 크게 남았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끝나는 순간 좀 6차전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2경기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6차전도 준비를 했죠. 네. 6차전 마지막에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불펜에서 나올 때 어떠셨어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은 생각했어요. 하셨죠. 네. 왜냐면은 SK 시절부터 그쵸. 랜더스 시절까지 우승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광현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마지막 타자였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그 일루수 글러브에 들어갈 거라고는. 일단 삼진은 먹기 싫었어요. 있는 힘껏 한번 쳐보자고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갔고, 근데 그게 안 맞았으면 아마 파울이었을 거예요. 네, 그 선상에 있어서. 근데 대신 맞고 나갔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랐어서. 근데 그 순간에는 참 허탈했어요. 허탈했고 끝났구나 후련했어요. 이렇게 올라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서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 서 있었어요. 그냥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도 잡히는구나, 이렇게도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잘했다, 이렇게 후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죠. 저희 팀 유튜버도 있기 때문에 키움히로즈 있잖아요. 그 나중에 봤어요. 근데 좀 제가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그 부분 정말 못 보겠다고, 눈물 나올 것 같아서 못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저는 정말 재밌어서 올 한 해가 저한테 너무 뜻깊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이 또 에라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정말로 에라가 안 나왔다면 저희가 진짜로 한 4대0, 4대1로 이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키움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진짜로 키움이 약간 언더독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지 많이들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키움의 그 지금에 말씀하신 그 이미지, 언더독의 이미지가 결국 이지영 선수의 이미지도 있어요. 저는 화려한 야구 인생을 하진 않았는데 약간 모토가 그거였어요. 저는 가늘고 길게 중간만 하자. 제 자리가 있고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한번 뛰어보니까는 충분히 뛸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프로야구에 와가지고 처음 상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동기부여도 확실히 됐고 골든글러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 포수로서 제가 이제 골든글러브하고 국가대표를 못 해봤어요. 제가 야구를 은퇴하기 전까지 그 2개를 한번 목표로 지금 삼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포수들 민우하고 제일 많지만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계기로. 네. 그렇게 지금 딱 그런 목표를 삼은 이유가 뭘까요? 올해가 너무 즐거웠고 또 감독님께서 저한테 또 기회를 많이 주셨고 하다 보니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이재용 선수가 이제 프로 입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고 선수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정우식 선수가 됐잖아요. 저한테 정말 고마우신 분이 류중일 감독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정석 감독님, 그리고 올해 이제 홍원기 감독님 이렇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3포인트예요 지금. 류중일 감독님이 저를 키워주셨죠. 포수가 이게 욕을 안 먹고 어떻게 키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키워주셨고, 그러다가 민호가 이제 왔을 때 제가 백업을 빌려놨을 때 정경수 단장님이 저를 원하신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영입을 해주셨고, 동원이랑 저랑 이렇게 반반 뛰다가 갑자기 동원이가 트레이드 되고 제가 많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 1이닝부터 9이닝까지 그 많은 시합을 뛰는 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엄청 즐겁고 올해 정말로 홍학이 감독한테 정말 감사드리죠. 네. 삼성에서 시작해서 삼성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원이가 갔을 때는 이렇게 다 뛸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너 나 보내려고 일부러 뽑은 거지. 모르겠어요. 뭐 부러운 건 당연한 거죠. 프레이밍 하나만큼은 강남에 진짜 원탑이에요. 야, 네. 잘해요. 그래서 싫어요.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오니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움 팬들 부탁드립니다.